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의 딸이 이곳 워싱턴 주립대학에 다니고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해서 우리 교회 노인 반 회원들이 회비에서 얼마를 마련하여 그 학생에게 주며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준 일이 있다. 나도 적극 협조하여 얼마를 따로 도와주었다. 그 학생을 보니 내가 옛날 대학 다닐 때 고학하던 생각이 났다. 우리 집은 조부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느라 가산이 기울어져 몹시 가난했다. 국사 편찬위원회 이재덕 선생은 일제강점기 충청남도 예산과 인천 지역에서 미국상을 운영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는 대한광복회 충청도 지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인천에 미국 취인소를 설치하여 독립운동의 연락거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대한광복회는 1915년 7월 15일 대구에서 조직된 비밀결사로 자금을 모집하고 군대를 양성하여 독립전쟁을 벌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덕 선생은 대한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과 함께 활동하며 충청도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정부는 이재덕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이재덕 선생의 이러한 활동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의 기반을 강화하고 민족의 독립의지를 고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향하결이 높으신 조부님 덕에 시골에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1년을 재수한 끝에 돼지를 사육하여 새끼 판돈으로 간신히 입학금만 준비하고 대학은 서울로 유학을 갔다. 그 후로는 모두 고학으로 학비를 벌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4년 봄에 수도가 부산에 가 있어 부산에 가서 입학시험을 치렀다. 많은 시민이 피랑 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혼란기에 대학을 다녔다. 거처할 방은 고향 사람이 살다가 피랑 가서 비어있는 집에서 자취를 하였다. 그 당시 서울 삼청동 주택가는 모조리 텅텅 비어 있었다. 그 빈집에 혼자 있으니 밤이면 무서울 때도 있었다. 생활비와 학비가 떨어져 우선 급한 대로 당장 돈을 벌어야 했다. 알바는 할 곳도 할 수도 없고 가정교사를 둘 사람은 아무도 없는 때였다. 한 가지 떠오른 궁여지책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연필을 도매로 사다가 저녁에 서대문과 아현동 일대의 포장마차 집, 대포집, 식당, 그리고 중국집을 찾아다니며 손님들에게 파는 일이었다. 말이 연필을 파는 것이지 억지로 부탁하는 것이었다.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 앞에서 절을 하고 고학생입니다. 연필 한 자루 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외면하는 사람, 냉대하는 사람이 덜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잘들 팔아주었다. 그 혼란기에 가난한 서민들이 포장마차에서 술 몇 잔으로 해포를 풀고 있었지만 한결같이 연필은 받지 않고 돈만 주는 사람이 많았다. 어느 분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다며 지전 한 장을 손에 꼭 쥐어주며 미안해하던 인정 넘치는 손님도 있었다. 그러나 식당이나 중국집에서는 포장마차나 대포집과는 달리 의외로 냉대하였다. 귀찮다며 다른 곳에 가보라고 손을 내저었다. 방문을 닫고 식사하는 중국집 문을 노크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허다했다. 하루 저녁 나가 2~3시간 연필을 팔아본 돈이 한 달 생활비는 좋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걸어 집에 오면 땀으로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허기져 있었다. 어느 때는 대학 동급생과 선배들을 만나기도 했다. 창피스러웠지만 고학을 하는 것을 알고 구호물자를 알선해주는 선배도 있었다. 그 당시 미국에서 먹고 남은 소위 잉여농산물이 전쟁을 치른 가난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미국은 잉여농산물이 많아 바다에 버리는 형편이었다. 설탕이 남아 돌아 바다에 버려 바닷물이 달다는 소문도 있었다. 선배를 통해 구호물자인 치즈, 버터, 분유를 넉넉하게 타서 요긴하게 먹었다. 특히 콩나물 국으로 자취하던 나에게는 매일 영양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다. 또 옷은 좀 커서 헐렁했지만 제일 좋은 신사복을 골라 입을 수 있었다. 참으로 감사했다. 당시 한국 국민 총생산지 NP 68불이었다. 이는 세계에서 꼴찌로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다. 연필 파는 고학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다.
서대문 중국집에서 중년의 점잖은 신사분에게 연필을 팔아달라고 하였다. 얼마 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나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유심히 쳐다보며 진지하게 질문을 하였다. 학생, 어느 학교 다니고 있지? 연희대학교에 다닙니다. 그랬더니 총장이 어느 분이지? 예,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때는 연세대학교가 아니고 연희대학교였다. 계속해서 학장 이름과 과주임 교수 이름을 차례로 묻고 나서 고향은 어딘가? 라고 물었다. 충남 예산입니다. 마치 면접시험 보듯 나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나는 묻는 말에 성의껏 공손하게 솔직히 대답하였다. 대답을 다 듣고 나서 그는 양복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주며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학비로 보태 쓰게. 아마 한 학기 등록금은 충분할 걸세. 이렇게 말하였다. 액수는 얼마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한 학기 등록금이란 말로 미루어 지금 돈으로 환산하여 한 500만 원은 좋기 됨직한 큰 돈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받기는 하였지만 그 큰 돈을 받기가 너무 송구스럽고 부담이 되어 선생님, 이렇게 큰 돈을 받기가 부담됩니다. 말하고 도로 내민이 받지 않고 내가 미국에서 고학할 때 어느 분이 꽤 큰 돈을 주며 격려해 주었다네. 그분한테 진 빚을 오늘 자네에게 갚는 걸세. 고학생을 만나기도 힘이 드네. 조남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떼를 써도 그는 막무가내였다. 아직 전쟁이 막 끝나고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큰 돈을 아낌없이 주는 익명의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는 울고 있는 내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두들겨 주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길 비네. 그리고 훗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나는 꿈만 같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각박하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이렇게 온정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분의 격려로 용기를 얻어 힘들지 않게 고학으로 학업을 마칠 수가 있었다. 나는 대학을 마치고 그때 받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30여 년간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도 그 독지가를 생각하며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었다. 내가 가르치던 학생 가운데 가난한 학생이 의외로 많았다. 이번에 선교사의 딸을 도와줄 때도 그분에게 진 빚을 갚는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했다. 미국 시애틀에 계신 큰 외삼촌 사랑합니다. 당신의 에세이를 조카가 영상으로 편집해서 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